대행동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팩트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2020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1차부터 5차까지 약 80조 원 이상이 풀렸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 폭등하고 유류세이나 에너지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또 수십조가 풀렸죠. 2024년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동시에 민생지원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경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건 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줄 거냐로 싸웠습니다. 이게 딱 포퓰리즘의 정의입니다. 포퓰리즘은 라틴어로서 쉽게 말하면 대중이 좋아하는 걸 줘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를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정치인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훨씬 더 깊은 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기원전 4세기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민주주의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가 관찰한 건 바로 이거예요. 민주주의의 권력은 바로 이 다수의 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다수가 원하는 걸 줘야 내가 살아남는다. 근데 그 다수가 원하는 게 꼭 옳은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수가 좋아하는 것이면 옳던 옳지 않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상관없어요. 충분합니다. 실제로 통계가 있습니다. 2020년에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직후 당시 정권 지지율이 단시간 만에 유의미하게 반등합니다. 돈이 표를 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를 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이용한 거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과정이 지도자가 퍼줄수록 대중은 더 원하고 지도자는 더 퍼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엔 국가 재정이 바닥날 때까지 이 사이클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이걸 이미 봤다는 겁니다. 2022년을.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귀족 출신의 사상가인데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관찰하러 갔다가 엄청나게 불길한 걸 발견했어요. 이 토크빌이라는 이 사상가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독재자가 군대를 앞세워서 강제로 누르죠. 힘으로 누릅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을 합니다. 근데 이 사상가가 예언한 미래의 독재는 달라요. 바로 권력은 절대적이고 세밀하고 규칙적이고 성견지명이 있고 온화하다. 그것을 인간이 파괴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굴종시키고 어리석게 만들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더 많은 걸 해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 할 줄 모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플 때 치료받아, 치료해주고 너 힘들어? 오케이, 돈 줄게, 돈 주고 이게 나쁜 거냐? 또 이건 아니에요. 이 사상가가 무서워한 건 바로 이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이 대중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항하는 능력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국가한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 피곤한데 알아서 돈 좀 주고 좀 건강관리도 좀 알아서 좀 해주고 알아서 해줘. 우리는 국가한테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 순간이 바로 이 사상가가 말한 부드러운 독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감옥 하나 짓지 않고 이 부드러운 독재는 완성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철학자는 경제 철학자인데 20세기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 철학자입니다. 하이에크라는 철학자가 말한 핵심은 단순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가 돈을 뿌리려면 그 돈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겠죠. 어딘가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출연되는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세금을 걷는다. 둘째, 국채를 발행한다. 셋째, 돈을 마구잡이로 더 찍는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바로 2022년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우리 먹는 짜장면, 단무지값, 식자재, 식료품, 기름값, 전세값 다 오릅니다. 집값 마찬가지로 다 올라요. 자동차값도 올랐죠. 하이에크는 이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재난지원금 우리 딱 25만 원 받았는데 이후에 2년 동안 식료품 지출이 한 달에 5에서 10만 원씩 더 늘었다면 이건 손해를 본 겁니다. 포퓰리즘의 경제적 청구서는 반드시 그리고 더 크게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왜 침묵할까요? 이 청구서가 날아올 때쯤이면, 서민에게 날아올 때쯤이면 이미 선거는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크가 경고한 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국민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결국에는 국가 재정 자체가 무너지는 재정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스 보세요. 2010년대 재정 위기, 베네수엘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화폐가 휴지가 돼서요. 자, 이거 먹으려고 꺼내놓은 건데 이 맥주 한 캔을 사려면 텐트 안에다가 지폐를 가득 채워야지 이 맥주 한 캔 사 먹을 정도의 돈이 된답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고대 로마에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가 민중한테 빵을 싹 나눠줍니다. 검투사 경기를 빵 나눠주면서 보여줘요. 그러면 아무도 정치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아렌트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렌트 한나는 이 공적 영역을 엄청 중요하게 봤어요. 공적 영역이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세상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근데 아렌트가 발견한 공포는 바로 이거예요. 전체주의는 갑자기 오지 않고 사람들이 공적인 것에 관심을 잃고 사적인 것에만 몰두할 때 그 공백을 권력이 채운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딱 이 현실에 가장 가까운 말 같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딱 준다고 얘기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나는 받을 수 있는가를 서로 막 논의하고 그러죠. 얼마 주냐? 나는 뭐 얼마 받았냐? 나는 못 받았다. 이 정치인보다 저 정치인이 더 많이 준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사라졌냐면요. 청년의 고용 구조는 왜 이렇게 됐고, 집값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올랐고, 이 교육 시스템은 왜 바뀌지 않고, 이 기후 정책은 왜 공약으로만 끝나는지, 이 진짜 질문들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렌트가 말한 건 이거예요. 포퓰리즘이 정말 무서운 한 가지는 나라를 당장 망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시민을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원금 받는 소비자, 정책을 평가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돈 받는 소비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빵을 막 던져줄 때 우리는 그 빵을 막 받으면서 묻지 않게 됩니다. 왜 이 상황이 됐는지,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침묵이 바로 이 포퓰리즘 정치가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무서운 얘기 하겠습니다. 플라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한 분인데, 플라톤은 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정치 체계가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귀족정, 민주정, 참주정. 참주정은 독재를 가리킵니다. 민주주의가 끝에서 결국엔 독재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일까요?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은 질서를 원하게 되고, 포퓰리즘이 심해지면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한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그리고 20세기 칼 포퍼는 이 패턴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개념을 하나 발표했는데,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총을 들고 권력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대공황으로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히틀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여 살려줄게. 나만 믿어. 저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포퓰리즘의 3단 구조입니다. 1단계 경제적 고통, 2단계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구원자가 등장하고, 3단계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 분열시킨다. 낯설지 않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동시에 쓰는 언어가 이겁니다. 근데 말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포퓰리즘엔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의 1장이 바로 경제적 불안을 이용해라. 그리고 돈 뿌려라. 돈 그냥 싹 뿌려라. 이 지원금 한 장이 독재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불안한 시민에게 돈을 주고 침묵을 사는 구조가 반복되면 역사는 그 다음이 어딘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는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철학자입니다.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편안함보다 중요하다. 자유는 단순히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립니다. 밀이 가장 경계한 건 이겁니다. 바로 다수의 횡포. 다수가 원하면 옳은 게 되는 세상. 다수가 지원금을 원하면 줘야 되는 세상. 다수가 나 저 사람 싫어 하면 적이 되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또 여론을 만들고, 여론에 개입하고, 그 사이에 진실이나 옳고 그름은 뒷전입니다. 밀은 말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 의견이 나머지 전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수는 틀릴 수 있고 그 한 명은 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세상에선 그 한 명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이 밀이 말한 자유입니다. 이번에 15만 원 받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에 버그가 만들어낸 돈이다. 토크빌은 말했습니다. 이게 쌓이면 너 국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하이에크는 그 청구서는 반드시 더 크게 날아와. 인플레이션이 됐든 세금이 됐든 국채가 됐든.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너는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가 되는 거야.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이 길이 계속되면 역사는 그 다음을 알고 있어. 밀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생각하는 한 명이 다수를 이긴 적도 있어. 포퓰리즘을 막는 건 더 좋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바로 불편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시민입니다. 그 25만 원을 준 사람이 당신한테, 그리고 저한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 원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딱 하나만 답을 해주세요. 당신은 지원금 받을 때 기분이 고마웠나요? 좋았나요? 어땠나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했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요? 그 감정이 어디서 온 건지 얘기해 주시고, 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댓글 작성하고 그러한 감정의 자체가 이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